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또 돌아온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보충석은 바로 엘더 스크롤 보드게임입니다. 지금 게임파운드에서 펀딩을 진행 중인데요. 약 날짜는 저희 지금 촬영 기준은 11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핫한 스코어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임인지 살짝 펀딩 페이지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게임파운드 어디서 여기 로고? 여기 게임파운드에서 진행 중이고요. 자, 엘더 스크롤 뭐라고 돼? 뭐라고 세크롤 아유 어렵네. 이거 뭔 말이야? 두 번째 시대의 배신. 이게 배신이라는 뜻인가? 오, 배반이라는 뜻이 있네요. 배신, 밀고 뭐 이런 뜻이 있는 두 번째 시대의 배신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9,400명 이상이 벌써 돌파를 했고요. 지금 30만 달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30만이 아니지? 300만 달러. 와, 300만 달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칩시어리 게임즈에서 출시한 게임이고요. 아시다시피 칩시어리는 이제 국내에서는 다이스렐름에서 한글판으로 투매니 본즈가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투매니 본즈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스파이어라는 게임에서 보시다시피 칩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독창적인 포인트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나온 게임들의 구성품은 엄청 좋아요. 퀄리티가. 주사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게임보드로 사용하는 매트도 종이 매트가 아니라 항상 저희 마우스패드 재질 있죠. 그 네오프렌 재질로 보드를 쓰기도 하고, 퀄리티만 봤을 때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고요. 자, 게임은 지금 총 여러 나라에서 출시되는데 여기서 지금 한국은 앞서 소개됐듯이 다이스렐름에서 역시 이번에 국내 정식 출시를 하고요. 이게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펀딩이 끝나고 이제 한글판은 한글판대로 다시 펀딩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선주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해외 일정과 국내 일정이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이 주문 자체를 이 펀딩 사이트에서 같이 하시고 한글판으로 체크를 하시면 전 세계 배송을 똑같이 받는 대신 한글판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단 그러면은 이제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뭐냐? 여기서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게임파운드가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해외 구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편하게 결제를 하실 수 있지만, 뭐 킥스타터라든지 게임파운드 같은 이런 해외 결제가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다이스렐름 측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펀딩을 진행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시면 편하게 뭐 A부터 Z까지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고 어떻게 결제를 해서 할 수 있는지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엘더 스크롤이라는 게임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스카이림 이 시리즈까지 다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최근에 호평을 받았던 스카이림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엘더 스크롤의 세계관을 그대로 담은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 게임 보드가 이게 다 분리가 되는 방식인데 마우스패드 재질이라서 구겨짐도 없고, 뭐 어떻게 나도 탁탁 잘라붙고 해서 흔들리거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각장 기물 말들도 이게 칩이 또 되게 묵직한 그 포커칩, 무게감이 있는 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빨간색 헬스 칩이라고 해서 이게 체력을 나타내는 칩인데, 요건 조금 가벼워요. 그러니까 다른 칩들은 다 좀 묵직묵직해서 와 손맛이 있다는데, 기본판에 구성된 헬스 칩은 조금 가볍다. 그래서 그 묵직한 손맛을 위해서는 애드온 구성으로 돈을 좀 추가해서 헬스 칩도 묵직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필수 선택이 아니라 옵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돈을 더 내고라도 묵직한 손맛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헬스 칩까지 추가를 하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 나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그냥 게임을 즐기는 걸 원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 헬스 칩으로 즐기셔도 게임을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엘더 스크롤 이 보드게임에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죠. 캐릭터를 생성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생성하고 캐릭터의 육성, 재미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게임인데, 이거는 그 이전에 투매니 본즈도 캐릭터를 가지고 육성해 나가는 맛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엘더 스크롤은 그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게, 캐릭터를 생성할 때 육성의 재미도 있지만 처음 캐릭터를 초기 생성할 때 어떤 종족이냐, 뭐 어떤 길드냐, 어떤 내가 직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의 경우의 수가 나와서, 온라인 게임 처음 만들 때 있잖아요. 캐릭터 커스터마이즈, 그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온라인 게임 딱 들어가서 그런 재미를 딱 담았어요. 보통 듀얼 레이라고 해서 딱 토큰을 넣으면 안 흔들리게끔 만들어지는데, 요 엘더 스크롤 보드게임은 이거 자체도 네오프렌 마우스 패드 재질이라서 편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플렉서블하게 주사위를 여기다가 또 꽂았을 때 안 흔들리게끔 딱 타이트한 느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핀까지 꽂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경험치 같은 어떤 피로도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핀을 꽂아서 체크하는데, 이것마저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구현이 된 것을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놀라운, 모든 전 세계의 배송이 다 무료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러니까는 이 펀딩 페이지에서 구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손해가 없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유럽, 아시아냐 유럽이냐 이런 배송들에 따라서 배송 금액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성품이 어떤 구성품으로 내가 설정을 하냐에 따라
따라서도 무게가 달라지니까 배송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떠한 세트로 주문을 하건 전세계 어디건 어떤 플랫지건 간에 모두 무료 배송인 거예요. 이게 대박인 거죠. 이게 칩시어리에 등장한 그 배포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판타지를 테마로 두고 있고요. 글루메이븐과 비교했을 때 글루메이븐은 판타지 느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세계관이 오리지널리티인, 판타지에게 익숙한 사람들도 조금 생소한 종족, 새로운 종족들을 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라면, 이 엘더 스크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인간, 엘프, 오크 이런 종족들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관을 재생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를 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친숙하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엘더 스크롤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게 오픈월드라는 RPG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든 게임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캐릭터를 만들고 어떠한 정해진 루트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약간 하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임이었는데, 보드게임에서 그것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애쓴 거죠. 그래서 컨텐츠 서머리를 보시면 칩이 이제 96개의 칩이 있는데, 그러니까 칩 하나가 11.5g인데 헬스 칩은 그의 한 5배 정도 가벼운 2.8g 정도의 헬스 칩이에요. 그런데 헬스 칩을 업그레이드하면 역시 그것도 11.5g 정도의 무게칩으로 바뀌고요. 역시 그 투메니 본즈 때처럼 엄청난 주사위가 또 들어갑니다. 161개의.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카드가, 보통 보드게임은 종이 재질이잖아요. 근데 이 칩시어리에서 나오는 카드는 PVC,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찢어진다거나 물에 젖어서 종이가 손상됐어, 이런 것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약간은 덜어 넣으셔도 된다. 엄청난 구성으로, 이게 기본 판 구성이고요. 이제 그림들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동그란 칩. 요거는 이제 투메니 본즈 때 썼던 그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약간 비슷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투메니 본즈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구성이긴 하죠. 이게 이제 좀 생소한 거죠. 처음 있는 이제 스케일 스탯 미니칩. 이게 아까 자신의 캐릭터 보드, 여기서 캐릭터 매트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토큰을 배치하는 그런 칩들입니다. 그리고 주사위 말고 그냥 얼마나 스탯이 쌓였고 방어력이 몇 개다 이런 거 표시할 때는 주사위를 던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걸로 이제 스탯 토큰으로 구멍에다가 메꿔 놓기만 하는 아크릴 토큰이 들어있어서 요걸 또 여기다가 이렇게 메꿔 놓으시면 됩니다. 스토리 가이드 북이 있고요. 길드 칩 있고 백 있고, 그 다음에 파우 투 플레이 룰북 있고, 자, 그 다음에 크레이도 이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 토큰, 원형 칩들 다 놓을 수 있는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 구성에 대해서는 또 신생업체도 아니고요. 이게 처음 펀딩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쌓여왔던 신뢰가 쌓여있는 회사라서 정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게임으로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는 종족을 골라야 돼요. 그잖아요. 이게 다양한 종족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고니안이라는 종족이 처음 나오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뱀 종족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엘프가 있습니다. 하이엘프는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그냥 엘프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엘프가. 그냥 순혈, 혈통의 엘프인데, 이게 왜냐면 엘프 종류가 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엘프의 족보들이 좀 흘러 내려오는 건데, 이제 여기 다크 엘프가 있죠. 다크 엘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엘프 계열이긴 한데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받은 것 때문에 어두운 피부와 이제 빨간 눈동자를 지닌 엘프가 이제 다크 엘프. 우드 엘프는 말 그대로 이제 자연 친화적인 궁수, 활을 되게 잘 다루는 엘프를 우드 엘프 종족이 있습니다. 오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우거라든지 고블린, 약간 이런 계통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엘더 스크롤 세계관에서는 그것도 정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엘프의 라인으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타락한 엘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크 엘프는 저주받은 엘프인 거고, 요거 오크는 타락한 엘프가 오크라는 종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짓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요건 이제 고양이 종족입니다. 고양이 종족이기도 하고 좀 날쌔고 빠르다 보니까 약간 도둑 계열이 되게 많은 종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과 브레튼,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같은 형상이 나오잖아요. 엘더 스크롤에서는 사람들도 인간이다, 휴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등급이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 중에서 임페리얼이 이제 시로딜이라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종족들이 있거든요. 시로딜이 이따가 맵 중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엘더 스크롤 내에서 수도가 되는 지역, 그러니까 가장 도심지에 사는 종족들이 임페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로 말 그대로 왕족? 황족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임페리얼이. 그리고 브레튼은 인간이긴 한데 인간과 엘프의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족과 엘프가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눠서 나온 자식들, 후계자들이 이제 브레튼, 반인 반엘 같은 종족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노드를 더 빨리 설명드리는 게, 노드가 아까 이제 임페리얼이 시로딜에 사는 그런 인간들이라면, 노드는 스카이림,
그 엘더 스크롤 하면 가장 최근작이 스카이림 있잖아요. 스카이림 지역에 사는 종족들 노드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노드는 약간 컨셉 자체가 바이킹 테마예요. 그래서 뿔도 있고 뭐 망치도 있고 해서 똑같은 인간이지만 약간 의복이라든지 복식이라고 하죠. 그런 디자인이 좀 다르죠. 레드가드도 인간인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레드가드는 마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법을 쓰지 않고 오로지 채술로만, 오로지 그 전투로만, 마법을 쓰지 않고 채술과 전투로만 살아온 종족입니다. 뭐 이게 임페리얼이라든지 브레튼은 뭐 엘프랑 혼혈이니까 또 마법 쪽에 좀 더 강력하겠죠. 이런 세 부류의 인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법수를 매지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스탯을 매지카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겠지만 레드가드는 전혀 없지 않을까. 왜냐면 스토리 그 컨셉상 레드가드는 마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매지카라는 게 전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1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종족을 골라요. 그런데 보통 종족 고르고 이제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지역이 이 게임에서는 5가지 지역이 있어요. 블랙마쉬, 아까 그 말씀드린 아르고니안이 고향이었던 종족인데, 스토리를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과거의 아르고니안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얘네가 어떻게 보면 뭐 쫓겨나고 배척당해가지고 다른 종족들이 이제 눌러앉게 된 건데, 이제 아르고니안 입장에서는 이걸 되찾아야 된다, 약간 이런 명분이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하이락은 말 그대로 뭔가 험난한 지역 같죠. 그래서 험난하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엘프들의 땅입니다. 하이락은 엘프들이 있는 지역이고, 오크도 있고, 그 다음에 브레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모로윈드가 있는데, 모로윈드는 여기 있는 이제 블랙마쉬랑 대립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상은 블랙마쉬와 모로윈드가 서로 적국 같은 그런 느낌인데, 덤머라는 종족이 있거든요. 덤머들의 이제 고향입니다. 덤머가 실은 다크 엘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종족은 그냥 이렇게 다크 엘프라고 나와 있는데, 엘더 스크롤 자체에서는 덤머랑 다크 엘프랑 같은 말로 쓰긴 합니다. 이제 스카이림 지역이 나옵니다. 최근에 스카이림은 노드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로딜이 있습니다. 시로딜은 앞서 소개했듯이 그 여기 엘더 스크롤의 그 임페리얼 시티라는 수도가 있는 땅이에요. 중요한 땅인 거죠. 그래서 임페리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5곳의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드를 정해야 돼요. 길드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파이터 길드, 메이지 길드, 도둑 길드, 뭐 그다음에 다크 브라더후드, 시직 오더, 그다음에 언던티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드들이 있는데, 이 길드를 선택하면 그 길드들이 주는 퀘스트들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지역하고 길드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나 이야기들을 주는데, 각 길드마다 여기 있죠, 유니크 퀘스트, 굉장히 독창적인 퀘스트들 주고, 지금 이 길드가 2, 4, 6개, 그리고 길드가 총 6개인데, 이게 6개에서 스트레치 골을 통해서 2개가 더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는 이제 종족 말고는 그럼 내 캐릭터의 능력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킬 라인과 클래스들을 정하게 됩니다. 우선 그 전에 스킬 라인 먼저 볼게요. 아크로바틱, 보우, 서먼, 디스트럭션, 스토프, 헤비 아머, 원핸드 실, 그다음에 스트링 라이트, 섀도우, 스피치, 투핸드. 근데요, 10개의 스킬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내가 하나를 고르면 이렇게 보드를 줘요. 이제 이때는 주사위를 받는 겁니다. 이 스킬에 따라서. 레벨 1 때는 2주사위를 굴리고, 레벨 2가 되면 2주사위, 또 3이 되면 이렇게 주사위를 점점 레벨이 늘어날수록 얻는 주사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족이 갖고 있는 기본 스탯이 있어요. 체력이라든지, 뭐 매지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태미너라든지, 이런 그 종족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에다가 내가 어떠한 성향으로 전투를 할 건지, 전투 스타일을 고르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한 번 더 클래스라는 걸 정해요. 여기 또 재밌죠. 내가 여기서 스킬 라인을 아크로바틱으로 했다고 해서 꼭 뭐 클래스를 아크로베시스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둘 다 고르면 이제 완전히 이거에 대한 특화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카짓은 도둑에 좀 더 하면 좋으니까 카짓의 시프에 뭐 아까 여기 섀도우였나? 스킬 라인에 섀도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진 뻔한 육성 과정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도 되지만, 굉장히 변칙적인 뭔가 오크가 섀도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이 엘더 스크롤의 매력인 거죠. 클래스가 아크로벳, 아처, 뭐 드래곤 나이트, 막 힐러, 네크로맨서, 뭐 이렇게 또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이것도 2, 4, 6, 8, 10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벨이 될 때마다 늘어나는 패시브 버프 같은 능력들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육성을 하냐,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엘더 스크롤 캐릭터의 굉장히 큰 핵심이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4개, 요 4개는 저희가 처음에 본 종족에 있는 포인트 수치들이에요. 여기 있네요. 하트가 헬스, 체력, 그 다음에 방패 모양이 스태미너, 요 깃발이 어택, 반짝이가 매지카, 그 다음 밑에는 쿨다운. 그 이후에 스킬 라인 같은 걸 고르면 이 스킬 라인에 해당되는 주사위를 주는데, 자 이게 캐릭터 생성할 때 재밌는 게, 처음에 스킬 라인 토큰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종족이 주는 토큰이 4개가 있잖아요. 이 총 5개를 내가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지금 굉장히 디폴트로 체력은 여기다가 뭐 마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요쪽에다가 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그 예전에 젠테스 디럭스에서 보면은 이 왼쪽에다가 놓은 수치는 오른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다가 놓은 스텝들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접점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키울 수 있는 트랙은 8개이긴 하지만 이 8개가 어떤 지점에서는 딱 만나기 때문에 뭔가 밸런스가 맞아지게 되는 건데 그 밸런스를 이 게임에서 정해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종족, 똑같은 직업, 똑같은 뭐 캐릭터, 똑같은 스킬라인 이렇게 해도 이 토큰들을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나와 상대편의 캐릭터가 다르게 육성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예요. 이 스태미너가 아무래도 세다 보니까 이 반대쪽에 놓는 그러니까 내가 스킬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운 것들은 아무래도 이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강하게 육성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체력이 적은 위에다가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난 이걸 정말 강하게 키우고 싶어. 그러면은 반대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단 약한 걸 놔야 이게 비율이 딱 5대5가 아니라 뭐 7대3, 8대2, 9대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성의 재미가 엘더 스크롤의 굉장한 재미를 될 것 같고요. 이 엘더 스크롤 게임에서도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캐릭터의 육성 방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게임을 하고 또 다른 게임을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똑같은 패턴으로 길러지진 않을 것이다. 매번 할 때마다 다른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키워지기 때문에 리플레이성이 우선 어마어마하다. 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임이 갖고 있는 게 자유도가 있는 오픈월드라고 했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었어요. PC 게임을 할 때도 실세간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담겨져 있었는데 이 엘더 스크롤도 보시면 이게 이제 메인 주도란 말이에요. 요게 큰 맵이라고 보면 돼요. 월드맵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게임하면. 그래서 월드맵에서 여기서 이제 투명 구슬 같은 걸 놓고 퀘스트를 주면은 메인 퀘스트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메인 퀘스트를 깨러 가는 게 12일이라는 기한을 줘요. 카운터가 12일이라는 토큰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2일 내에 메인 퀘스트, 메인 시나리오를 클리어를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이동을 하는데 뭐 3칸인가 가면 하루가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빨리 가서 클리어를 해도 되지만 시간이 내가 남을 것 같아. 그러면은 천천히 이 지역 내에서 메인 스토리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아까 골랐잖아요. 길드라든지 뭐 지역에 따라서 서브 퀘스트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서브 퀘스트들을 만나가지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가도 될지 이제 머릿속에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리어를 하고 아니면 특정 마을에 가서 아이템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스킬들을 배워서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없던 스킬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들이 벌어져서 이 큰 맵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책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TRPG 같은 느낌도 살짝 담겨 있어요.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식도 TRPG처럼 이제 책자를 쭉 읽어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꼭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정해져 있는 스토리 이거가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어떤 종족 또 내 파티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큰 맵에서 이동을 하다가 전투를 하게 됐다. 조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때 이렇게 맵이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이 되고요. 적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력칩을 가지고 그 레벨에 맞게끔 적들이 구성이 되고 역시 이런 맵 하면 또 뭐예요? 보물 같은 거 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토큰이 보물과 유물이 있는데 이거를 여는 방식도 재밌더라고요. 카드를 딱 펼쳤을 때 뒷면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게 유물이고 요게 보물이거든요. 아이템 카드인데 유물을 하려면은 각 모퉁이에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에 걸맞게 주사위 눈들이 나와야 그걸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치 막 그렇게 열쇠 상자를 여는 딸깍딸깍 여는 그런 느낌을 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데 모든 숫자를 놓는 게 아니라 여기 태양 여기를 먼저 열고 그 뒤에 나머지를 열어야 되는 그것에 따라서 보물을 조우했을 때 무조건 갔다고 습득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가서 주사위를 던져서 그것을 여는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맵을 돌파했을 때 또 맵 카드를 펼쳐서 랜덤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던전이 새롭게 막 형성이 되는 방식 있잖아요. 꼭 정해진 맵이 아니라 그런 느낌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딱 세이브도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것들도 잘 담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30개의 메인 라인이 있고 그 외에는 다양한 이제 서브 퀘스트들이 늘어나 있는데 이것도
이후에 소개할 그 스트레치 골이 엄청나게 열리면서 와 퀘스트들이 엄청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그거 가기 전에 엘더 스크롤 본판 대외 발레누드라는 확장이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펀딩 내에서도 본판 구성으로만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발레누드랑 풀셋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뭐 엘더 스크롤 리그 이왕 들어가시는 김에 풀확장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몬스터들이라든지 시나리오가 풍성해지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두 가지 스킬 라인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시큐리티랑 일루전. 요게 이제 그거 같네요. 딱 열쇠 그림이 있네. 확장을 사야 이 시큐리티 스킬 라인이 있어야 금고를 딴다든지 유물을 열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스킬 라인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도둑만 할 거야 해서 시큐리티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구멍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스킬 뭐 시큐리티도 하고 뭐 한손 소워드도 하고 구멍이 4개니까 아마 4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다양한 스킬 라인들을 구성해서 또 유니크한 특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건 2개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 조합이 2종류가 늘어났네? 가 아닌 거죠. 왜냐면 이거 하나로 인해서 조합이 굉장히 많은 그 변수가 생겨나는 거니까 가지치기가. 확장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이 열쇠를 여기다 넣은 건 좀 그러네요. 본판이 아니라 확장에 넣은 건 조금 사기네. 이거 없는 사람들은 상자 어떻게 열어. 그래서 이 2개의 확장까지 해서 총 구성 비용이 본판은 195달러, 리테일로는 200인데 본판과 확장 구성은 230달러고요. 올인원 구성을 하면 400달러입니다. 올인원 구성이 뭔데 갑자기 170이 늘었냐 하면은 보시면 본판과 확장 풀 빼고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아트워크, 그림 책자, 설정집이죠. 엘더 스크롤은 그럴만해요. 왜냐면은 이 스토리 자체가 정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라서 엘더 스크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럭스 드로우백, 배틀 매트 있고 다이스 트레이 있고 요게 이제 아까 말한 헬스칩의 무게가 기본적으로는 2g 뭐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11g 정도 되는 그런 묵직한 칩으로 구성이 됐는데 요게 이제 35달러. 그리고 요거는 뭐야? 블랙스미스 팩. 요것도 뭔가 묵직한 건가 봐요. 그 핀도 블랙스미스 팩으로 해서 15달러. 이 풀 구성이 아까 말씀드린 요거겠죠. 이제 올인원 번들. 400달러면은 본판 확장의 이 구성이 전부다. 그리고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본판과 확장을 하건 뭐 하나만 구매하건 2매 구매하건 지금까지 열린 스트레치 골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데 또 늘어났네. 제가 최근까지 봤을 때 당시는 스트레치 골이 60개까지였나? 또 그 다음에 늘어나더니 또 늘어났어요. 밑에서부터 볼게요. 야 어마어마하다 스트레치 골. 처음에는 몬스터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레벨 1짜리 5짜리 하나씩 늘어났어요. 퀘스트 벌써 새로운 퀘스트 사이드 퀘스트가 늘어났어요. 사이드 퀘스트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박스가 튼튼해진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클래스가 10개였잖아요. 바드라는 클래스가 하나 생겨납니다. 바드 하면 또 음악술사 아니에요? 노래하는 친구.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 주는 친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물, 카드 추가되고 몬스터 칩 추가되고 주사위도 원래 그냥 다이스인데 이렇게 라운드 카운터로 뭔가 바뀌고, 그 다음에 카드 추가되고 또 카드 추가되고 해서 진짜 이것만 보셔도 카드 그리고 큐브도 이제 원래는 요런 그냥 단색 큐브였는데 마블 이런 텍스처가 들어간 고급스러운 큐브로 바뀌었고, 또 몬스터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니쉬라고 해서 이제 반딱거림 그런 유광 느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퀘스트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아트가 세컨드 셋 이게 바뀌고, 이게 캐릭터가 이게 그때 제가 얼핏 봤는데 캐릭터가 하나를 누군가가 뭐 고르면 다른 사람이 못하냐가 아니라 캐릭터가 2개인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뒷면 그림이 달라가지고 마치 뭐 앞면은 여자 뒷면은 남자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 있게끔 캐릭터를 양측 모두 똑같은 종족을 가져갈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몇 개나 구성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똑같은 카짓이어도 내가 이 궁수형 카짓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검사형 카짓인지에 따라서 몰입할 수 있게끔 세팅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역시 또 다 몬스터 카드, 뭐 퀘스트 카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몬스터 칩, 퀘스트 카드, 보물 카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구성품들이 계속 늘어나는 구성. 그럼 매그니틱 카운트, 와 자석 카운터로 바뀌었네요. 원래는 종이에다가 놓고 돌리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큰 사각형이 뭔가 좀 메인 업데이트네요. 날짜라든지 카운트 체크하는 것들이 자석으로 돼서 조금씩 돌릴 수 있게 해놨고, 또 쭉 올라가다가 뉴 길드, 길드가 생겼습니다. 아이즈 오브 퀸이라는 길드가 늘어나고요. 또 쭉 늘어나다가 또 클래스, 나이트가 처음 나올 법한데요. 이거 스트레치 골로 열렸네요. 그래서 기사가 열렸고요. 그리고 또 아이템들 쭉 열리고 발레누드 클래시맵 생기고요. 그다음에 길드 관련된 미니 가이드 책, 조그마한 책자같이 뭐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도 나오고, 길드가 또 나오네요. 서클 오브 챔피언이라는. 야 여기까지만 해도 끝났는데 최근에 열린 게 20개의 아이템 렐름, 325에서 한번 플래치 열리고 300에서 한번 열리고, 이게 2개 40인 거죠. 이게 아직 지금 이게 넥스트 언락 지금 7개가 1, 2, 3, 4, 5, 6, 7 남은 거잖아요. 지금 290 몇 가지 본 것 같은데 29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 렐릭팩 열리려면은 최소한 300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몇이었죠 아까? 8만은 더 들어야 돼. 8만이면 이게 말이 8만 달러지 8천만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1억인 거죠 거의. 그러니까 1억 정도의 펀딩 자금이 더 모여야 이 아이템 렐릭 되고, 요거 하나 뚫리면 이것까지도 금방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머네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지금 이 풀 스트레치 골, 풀 카드 구성까지 알아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아마 영상 편집해서 제가 내보내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사이 내에 요 영상 플러스 이제 엘더 스크롤 홍보 영상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요런 게임 투메니 본즈도 그랬고 글루메이븐도 그랬고 이런 레거시 게임을 할 때의 재미는 분명히 있고, 그럼 그런 게임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엘더 스크롤은 확실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캐릭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캐릭터를 내가 처음에 생성해서 캐릭터를 육성하는 맛이 엄청 강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해도 되고 서브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파티원들끼리 마음대로 내가 빨리 그냥 나 메인만 깨야지 해도 되고, 아니 나는 천천히 둘러보면서 해야지 해도 되고, 그런 느낌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구성과 세팅과 그런 것들이 간결하다. 이게 볼륨이 큰 게임이면 막 세팅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뭐 카드 세팅하고 몬스터 세팅하고 몬스터 놓고 막 해야 되는데, 칩시어리 게임즈의 특징은 뭐냐면 그 뭐랄까 직관적이에요. 캐릭터를 딱 봤을 때 그 몬스터가 뭔지 위에 보면 몬스터의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한 번에 표시가 다 돼요. 공격력, 방어력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밑에 칩을 체력만큼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가 있는 애는 얘는 아직 강한 애고 체력이 남은 애고, 칩이 낮아서 토큰이 낮은 애일수록 얘는 조금만 때리면 죽는다라는 게 게임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점이 진짜 편해요. 어떻게 보면 막 게임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저희들끼리 야 얘 피 몇 남았어? 또 다시 보고, 누가 지금 가장 피 조금 남은 애야? 막 이렇게 또 알아보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팀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팀원들끼리도 나 피 얼마나 남았어? 막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내 토큰 밑에 남아있는 헬스 칩의 개수가 체력이다 보니까 너 피 없네? 너 위험하니까 빠져. 내가 갈게. 막 약간 이런 직관적으로 게임이 진행된다는 게, 이게 실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게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메니 본즈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메니 본즈 시스템에서 검증됐던 그런 시스템들, 체력 칩이라든지 주사위를 던져서 캐릭터 육성하고 공격하는 이런 그런 포인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엘더 스크롤 세계관에 맞게 탁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판타지 게임 좋아하시고 캐릭터 육성, 레거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게임이고요. 물론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풀구성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데 내가 풀구성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엘더 스크롤이라는 게임만 좀 느껴보고 싶다면은 굳이 풀팩 뭐 $40짜리 하지 않고 최소한 그래도 확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확장까지 가야 그 아까 말한 스킬 라인이 2개가 들어갔는데 걔네가 또 재미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까지 포함한 세트로 가는 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구성이 좋은 게, 그리고 배송이 무료잖아요. 우리가 이제 펀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해외 배송 한국으로 받으려면은 한 $40 든단 말이에요. 저 정도 무게면 40, 50 배대지 뭐 이용해도 그래요. 근데 그 비용이 무료라고 하면은 저 게임 가격에서 그 정도가 빠진 거니까, 이런 게임류, 빅박스, 레거시류 게임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상 엘더 스크롤 보충 수업이었습니다. 뭐 놓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면은 구매 가이드 영상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구매 가이드 영상에서도 엘더 스크롤 한 번 더 다루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기회 되면은 빠진 영상들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엘더 스크롤을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을 들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우빠!